갑니다. 2024, 2025 입학 전형 비교 분석 설명의 그 첫 시간, 교과 전형이죠. 지역 균형 전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또 전체 자료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큰 자료예요. 저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 테두리 박스로 올해 2025학년도 계획안을 가져왔고요. 그 옆에 오른쪽으로 까만 박스 안에 이렇게 까만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작년 2024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과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작년 자료예요. 그래서 박스 테두리 색깔로 여러분이 올해 자료와 작년 자료를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걸 전체 쫙 펼쳐가지고 보실 수 있게끔 저는 가져오기는 했는데 우리 수피님들은 이 자료가 좀 클 거예요. 용량상 좀 클 거기 때문에 우리 학종실전반 회원님들 4월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영상 아래 또 댓글로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지금 그 4월 자료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4월 자료? 4월 자료 받으실 수 있는 곳에다가 제가 2024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과 그 다음에 학종 가이드북, 그 다음에 2025학년도 계획안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올려뒀어요. 그래서 함께 다운로드 받으시고 필요한 페이지를 제가 다 볼 수 있게끔 구성했으니까 이 부분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희대학교 편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계획안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고, 실제로 올해는 이 모집 단위 무전공 선발이라든가 이제 의대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을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그거는 최종 모집 요강에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뒤에 제가 이 작년 거와 올해 거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함께 그 같은 방법으로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계획안 첫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목차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목차. 저는 우리 수피님들이 이 목차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획안인데도 불구하고 5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실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요. 거의 100페이지에 육박하게 됩니다. 왜냐면 앞에 학교 홍보, 그 다음에 소개,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고, 이 모집 계획안에는 나오지 않은 그 세세한 내용들도 최종본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시 모집 안에서도 각 전형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 모든 전형에 다 해당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그 전형들을 이 목차를 통해서 찾아다니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순서대로 그냥 하나하나 다 보시다가는 너무 헷갈려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전형을 한 페이지 안에 딱 정리해두고 넘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몇 페이지씩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어떤 전형을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피님들이 특히나 이 모집 계획안이나 모집 요강이 나오면 목차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목차 내용을 보면요. 가장 먼저 여기 맨 위에 주요 사항 나와 있죠? 주요 사항 앞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작년 대비 어떤 점이 변했는지를 한눈에 좀 살펴보실 수 있어서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꼭 최종본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나와 있고요. 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도 이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요약, 요걸 보면 한눈에 또 살펴보시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각 전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안내를 하는데, 이 교과 전형, 또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실적 전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오늘 방송과 내일 방송을 통해서 이 경희대학교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 두 개죠. 교과인 지역균형 전형, 또 종합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살필 거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내일 오전 11시죠. 우리 방송에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 모집에 대한 안내 쫙 나와 있고요.
뒷페이지로 가면 정시 모집에 대한 안내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우리 수피님들은 제가 지금 보는 방법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의미 있게 이제 볼 건데, 문제는 요 15페이지에서 지균에 대한 줄임말입니다. 지균, 줄여서 말할게요, 여러분. 요 지균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15페이지를 쭉 지나서, 정시를 쭉 지나서 갑니다. 지나서 저 뒷페이지에 44쪽에 가면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인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을 여기 뒤에 가서 안내해주고 있죠. 특히나 오늘 살펴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 설명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이 이 뒤에 가 있어요. 뒤에. 맨 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피님들께서 이 순서는 최종 모집 요강 나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그 내용은 뒷부분에 가면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목차를 확인한 뒤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모집 계획안에서 2페이지예요. 2페이지로 가보면 2025학년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일단은 모집 인원이 변동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수시 정시 전체 비율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이런 거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체 변동도 아주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진짜 살펴보고 있는 그 모집 단위의 인원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소폭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24학년도 작년에는 1538명에서 올해 1559명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인원 자체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확 증원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종합전형의 지원자 풀이라든가 입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요 정도 인원의 변동이라면 실제로 우리 아이가 살펴보고 있는 모집 단위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혹은 딱 살펴보고 있던 그 모집 단위가 아니더라도 그거랑 비슷한 계열, 혹은 올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무전공 선발, 특히나 경희대학교는 자율전공학부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올해는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지,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최종 모집 요강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아래는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기 살펴보시는 분들은 또 이 내용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정시 통합 선발하는 거, 요거는 스포츠 지도학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 요 학과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동이 있었는데, 모든 계열의 반영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 지정 과목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 계열이라면 수학, 미적과 기하 응시, 그다음에 과탐 응시 요런 거 있었고, 또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사탐 응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 모두 이제 지워지고, 인문, 자연 모두 다 여기 수학에 지금 선택 과목 없죠? 그다음에 사과탐 가능하다. 그다음에 의한, 치약 이렇게 됐죠? 의한, 치약 모두 수학 선택 과목 없고 사회 과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몇 한 몇 기준은 우리 이제 전형별로 볼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체육에도 수학 선택 없고 사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수학에서 어떤 전공을 지원하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다 응시 가능하고, 사회와 과학탐구 어떤 걸 응시하셔도 괜찮다. 요게 이제 올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술체육 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반영 영역 자체가 확대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범주로 좀 넓어졌다는 거, 요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시에서도 영향 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요 주요 변경사항 안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보시면 전형 계획을 4월 30일까지 발표를 하겠다. 뭐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 기준일이 8월 31일까지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원서 접수 기간 안내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전형 기간 있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금요일 날 하겠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실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제 면접 전형인데 면접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올해의 원서 접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수능 시험일 이런 것들이니까. 자, 그다음에 각 전형별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요약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올해 2025학년도랑 2024학년도를 이렇게 까만 테두리랑 빨간 테두리로 비교해서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경희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또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요약을 보실 때 어떤 거 보시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과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그라미 일반고, 자율고, 그다음에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누구는 안 돼요? 국외고는 안 됩니다. 내신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졸업 연도 보시면 2025년 2월 졸업자만 되죠. 그리고 2024 2월, 뭐 2023 2월, 여기 다 그 이전 2월 다 안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2025년 2월 졸업생만 된다는 거는 우리 보통 말하는 현역생이죠, 현역생. 올해 고3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 아이가 여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가 없는 전형인가 이런 거 살펴보실 때 요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네오 르네상스 전형하고 조금 차이죠. 내일 볼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국외고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죠. 실제로 면접도 해외고 친구들 많이 같이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그 필요한 그 활동들 골라가지고 이제 제출한 그 자료 가지고 또 준비하는데요.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원 졸업 연도도 보면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제한 없죠. 그 이전 졸업자들도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졸업 동등 이상 학력자도 직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산출이 어려운 경우라면은 안 된다. 가능하다. 네오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고등학교 유형과 나이로 그거 살펴보실 때 이 표에서 살펴보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하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 똑같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 이제 뒤에 요거 12페이지인데요. 12페이지에 가시면 요게 있어요. 전형별 전형 요소 요약.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올해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지역균형 전형.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종합평가 해가지고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서류평가인 학생부 전체 반영은 아니에요. 전체 반영은 아닙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반영이에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적 나와 있는 부분이랑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요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은 이런 데 다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정량평가라고 되어 있죠.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양으로 보는 건데 당연히 교과 부분 평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도 반영이 되는데 그때 출결하고 봉사가 여기에 정량평가로 들어가요. 여기 지금 정성평가로는 평가하지 않지만 출결과 봉사는 정량평가로 반영이 된다는 거.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면접 없고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어떤 요소 반영하는지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함께 또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형 요소 내용도요,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안내해줬어요. 근데 역시나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대신 여기 작년 거는 이게 최종 모집 요강이니까 교과 종합 평가란 무엇이냐 해서 별표해가지고 교과 종합 평가란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건 곧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만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따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최종 모집 요강에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돼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앞부분에서 큼직큼직하게 올해 변형이라든가 변화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지역균형 전형이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짚어봐야 되는 것이 모집 인원 비교입니다. 모집 인원 비교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계획안이잖아요. 계획안. 그쵸? 계획안은 항상 변동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최종본이 나오면 반드시 내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반드시 내용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올해 무전공 선발과 의대 증원이라는 큰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경희대는 증원이 안 됐죠. 요 증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인원 자체는 변화가 없을 거다. 다만 선발하던 그 모집 단위별 선발하던 인원이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각 대학별 설명하고서 이제 주말에 우리 그 학종 실전반에서 전략 말씀드릴 때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대학만 볼 게 아니라 이 대학에 지원할 법한 친구들이 다른 대학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를 같이 보셔야 우리가 지원 전략도 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학들이 전형을 설계하거나 또 뭐 면접 일정을 맞춘다거나 이럴 때 우리 대학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학생의 친구들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다른 비슷한 그 지원군의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최대한 우리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하고 뭐 비슷하게 그대로 간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른 대학들이 그 증원된 내용이라든가 또 변화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알 수 없으니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올 때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대로 인원만 변경해서 갈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무전공 선발은 인원을 더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정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어떻게 보라 하셨죠?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그 학과에 그 인원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이 2025학년도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죠? 근데 경희대는 항상 계획안은 이렇게 가로로 줘요, 가로로. 근데 제가 우리 소피님들 같이 지금 그 계획안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거를 표를 정리하지 않고 이 페이지가 보일 수 있게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6쪽, 7쪽, 8쪽, 9쪽, 그 다음에 10쪽까지예요. 6, 7, 8, 9, 10쪽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기 결국은 개편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자율전공학부는 현재 인문계열로 모집을 하는데, 모집한 다음에는 계열에 상관없이 서울 캠퍼스에 개설된 학부나 학과에 전공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그 대학에서 인원을 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는 학과들 있죠? 의예나 약학이나 간호나 예술, 그 다음에 뭐 이런 특성화, 재직, 선발 모집 단위, 요런 거는 제외가 된다.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전공은 자율전공 학부의 전공으로 운영되면 우선 선택으로 할 수 있다. 요 안내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수 있고요. 요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요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지금 지역균형 전형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국문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균으로 7명을 뽑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균으로 7명을 뽑네. 그리고는 이제 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요렇게 작년결로 가가지고 작년에는 국어국문학과를 지역균형 전형을 7명을 그대로 뽑았네. 그럼 변화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실 때는 뭐 이렇게 요 한 전형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네오로는 몇 명을 뽑고 우리 아이가 뭐에 해당하는데 이건 몇 명을 뽑네, 이렇게 다 보시겠죠. 쫙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전형과 그 모집 단위가 만나는 곡한이 선발하는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변화가 없네요. 휴 다행. 그럼 이제 이대로 이어지기를. 줄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화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과학 광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수시에 인원이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정시로 수능으로 뽑겠다. 요렇게 안내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이 지균이랑 네오 르네상스 전형 중에서 어떤 거는 뽑고 어떤 거는 안 뽑고 이런 모집 단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연극 및 뮤지컬 연출은 지균으로는 선발 안 하고요. 그쵸? 선발 안 해요. 교과로 안 하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만 4명을 뽑는구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스포츠 지도학과 있죠? 스포츠 지도학과는 직윤을 7명을 뽑고 네오는 안 뽑고, 그 다음에 보통 지금 실기 전형으로 96명을 뽑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거를 가보면 작년 거에 여기 스포츠 지도학과를 가보세요. 스포츠 지도학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작년 거를 보면 여기가 지금 직윤 칸이거든요. 직윤 칸이에요. 근데 직윤 선발이 작년 거에는 지금 없죠. 근데 올해는 여기를 7명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관심이 있는 학과라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래는 실기로만 지금 도전할 수 있던 전형인데 우리 아이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형도 우리가 그 전형의 변화들도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이 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요 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시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최종본이 나오면 최종본 안에서 인원을 변동을 체크하셔서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다면 우리는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확실히 더 치열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인원이 확실히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모집 인원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모집 계획안에 16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6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거는 이름이죠. 전형 이름이고, 학생부 교과라는 것이 이 전형의 종류예요. 종류. 그쵸? 근데 보통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하면서 계산하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희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은 뭐가 같이 섞여 있는 교과 전형이에요. 정성평가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과 전형입니다. 멘토님, 교과는 정량평가하고 보통 정성평가는 종합전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정성평가가 들어간다고 하나요? 가 궁금하신 우리 수피님이라면 제가 교과 전형에 대해서 3편으로 미리 안내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성평가가 함께 섞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반영되는 비율이 교과 부분이 훨씬 큰 거예요. 주가 되는 평가가 교과 평가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전체 모집 인원 안내되어 있고요. 지원 자격이 있어요. 지원 자격이 국내 고등학교, 아까 우리 이거 봤죠? 국내 고등학교여야 되고, 해외고 안 됐어요. 국외고 안 되고,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이미 졸업한 친구들은 안 돼요. N수는 지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어서 교과 내신 산출이 가능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아래에 본교 인재사항 1에서 4 중에 하나에 부합해서 학교장이 지정 기간 내에 추천한 학생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천 전형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요 인재사항이 1에서 4부터 해당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애가 여기 안 해당돼서 추천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되고, 대신 이런 인재를 뽑고자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 좀 잘 드러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셔라. 저는 그런 맥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풍부한 독서와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입체적 사유 능력, 토론 및 글쓰기 능력, 문화예술적 소양을 고루 갖춘 학생인가?
외국어 능력,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가. 그럼 이제 보세요. 요게 이제 인문학 전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요거는 국제사회학일 수 있을 것 같고, 리더십 인재,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학급회장, 동아리 등 리더십 활동, 또 팀워크에 기반한 사회 현장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 건설에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인가, 또 과학 인재, 주제 탐구, 과제 연구, 탐험, 발명, 창업 등 창의적 도전 정책과 과학적 사고를 남다른 학생인가.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봤더니, 야, 너는 학급 회장을 2년만 했으니까 여기 쓰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게끔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다는 거지, 이거 2년만 했으니까 안 되고 너는 회장만 하고 동아리 회장 못했으니까 이건 못 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추천 인원 볼게요.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추천 인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추천 인원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인원의 5% 이내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지금 이게 3학년 재학 인원 기준이거든요. 3학년 기준. 100명이면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는 거죠. 100명이면 5명까지. 그렇죠? 그리고 뭐 200명이면 10명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경희대학교의 지역 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를 3학년 재학 인원의 5%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 재학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지금 5명이 이 추천 전형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희대 직윤을 쓰고 싶어하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지금 현재 지원한 친구가 6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은 포기를 해야 되죠. 한 명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한 명을 포기하고 5명을 선발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는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몰라요. 여러분의 고3 담임 선생님 혹은 진로진학 선생님께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이내로 들어가면 사실 상관없겠지만, 이제 명수가 넘치면 어떤 순서든 이제 그 선발 순서에 따라서 자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기준은 누가 안다? 우리 고등학교에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나이 고등학교.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거 물어보시는 거 대학에서 결정해 주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도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 이 지역균형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이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아까 보시면은 요거 이제 당연히 2024년 11월에 실시하는 수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인문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영역 합이 5예요. 근데 그때 탐구는 2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2과목은 구체적으로 탐구 영역은 2과목의 평균 등급이다라고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탐구로 맞춰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영어랑 탐구로 맞출 거예요. 이러시면 영어 하나, 탐구 2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도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의예, 한의예, 여기 인문 있지만 한의예 인문은 여기에 들어있죠. 치의의 약학, 여기는 국, 수, 영, 사과탐 모두 해서 2과목인 거예요. 여기도 2과목.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는 3개 합이 4예요. 네? 112죠. 112. 그 다음에 한국사 5등급이어야 된다. 요거 조합 보는 거는 우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는 법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요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체육, 모집 계열은 국수, 영, 탐구 역시나 2개 평균이고요. 1개 3등급 이내면 돼요. 거기다가 한국사 5여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다르게 모든 계열에 반영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 지정 없다고 했죠. 그 얘기는 수학, 확통, 미적, 기하 다 되고 사과탐 섞어서 뭐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제 작년 거에서 그 달라진 부분,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특정 뭐 인문, 여기 보시면 인문학과에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써줬는데, 여기 지금 지리, 간호는 확통을 무조건 해야 되고 사탐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의과 인문도 확통이랑 사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 뭐 미적, 기하, 과탐해야 된다. 이거 작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작년 거예요. 작년 겁니다. 여기만 보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치한 약, 여기는 수학 미적분 기하, 과탐 이렇게 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술체육도 작년에는 국어, 영어 중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반영 영역이 국수형 탐으로 전체 늘어났죠. 여러분 요거 작년 거예요. 요거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올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다 없어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잘 맞출 수 있는 걸로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경쟁 치열해집니다. 최소 잘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천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비교과 성적을 70%, 700점으로 반영하고요. 교과 종합평가 성적을 30% 300점으로 반영해서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충족한 지원자 중.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자는 예비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충족자는 그냥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과 이 정량평가, 교과 종합평가 성적, 이게 정성평가해서 총점 순으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 70, 종합평가 30,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모집 계획안에 이제 47쪽으로 훌쩍 넘어가요. 47쪽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47쪽으로 가보시면 그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뭔지를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교과 성적 부분이랑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만 반영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때 평가 기준은 학업 역량 50%랑 진로 역량 50%로 반영을 합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당연히 이제 내신 수준을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 태도, 세특에서 보겠죠. 탐구력, 세특에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계열이나 전공 관련 교과 이수한 노력. 여기 특히나 경희대는 이 교과 이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 전형은 내신만 맞으면 되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서류 방향과 전혀 다른 학과로도 지원하는 게 가능한 전형인데 경희대학교의 교과 전형인 직윤 전형은 우리 아이가 준비한 서류 방향이라든가 이수한 과목이랑 결이 전혀 다른 전공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또 본다. 지원 전공 계열에 관련된 과목을 얼마큼 이수하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요거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교과 성적 부분 있죠? 성적. 교과 직윤 계산하는 부분은요. 인문 계열은 국, 영, 수, 사, 한국사에 해당하는 전 과목. 요게 이제 등급 과목이죠. 등급.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3학년 때 주로 이수하는 요 성취도 과목이죠. 성취도 과목. ABC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ABC. 요 과목도 국영수, 사 교과 중에 잘한 거 3개만 뽑아요. 그러니까는 A, 이렇게 반영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국영수, 과. 전체 과목입니다. 3년 동안 했던 국영수, 과. 그 다음에 역시나 국영수, 과에 해당하는 상위 3개 과목, 성취 과목. 그러니까 지금 올해 3학년이신 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 우리 아이가 듣는다. 그러면 무조건 3개 A는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A 3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이수하는 게 예체능이에요. 우리 아이 국문과 갈 건데 국영수사 말고 예체능 과목을 듣습니다. 그거는 반영 안 되는 거죠. 국영수사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 A 3개, 국영수과에 해당하는 거 A 3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체육 계열은 국어랑 영어 전체입니다. 국어, 영어만 반영되죠. 근데 상위 3개 진로 선택 고를 때는 국어, 영어, 예술, 체육 중에 3개 고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을 80%로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20%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전체 총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석차 등급에다가 교과 이수단위 같이 계산해가지고 합니다. 재작년까지인가는 이수단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수단위 이제 반영해서 한다. 진로 선택 과목도 교과 이수단위 가중해가지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안내되어 있는 내용이고
뒤에 가보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비교과 부분, 그거 안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균형 전형 교과 80 들어가고 비교과 부분에 출결 10, 봉사 1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정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량으로. 출결 뭐 며칠 이상, 봉사 몇 시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계산되는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체육계열 반영하는 과목 등급과 성취도 요거 안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만약에 멘토님 우리 아이가 이번 3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진로 선택 과목이 3개가 안 돼요.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이수한 과목만 반영이 되는 거다. 멘토님 우리 아이가 자연계열인데 국영수, 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 3개가 안 돼요. 그럼 이수한 과목만 반영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가면은 이제 A를 100점, B를 80점, C를 60점으로 환산해서 한다. 그러면은 요 편차가 꽤 크죠? 물론 요거를 이제 20%로 0점이 곱해가지고 좀 비율이 좀 작아지긴 하지만 A와 B의 크기가 실제 점수가 환산 점수 크기가 폭이 꽤 크다. 요거를 2023학년도에는 그 ABC를 받았던 학생들의 비율을 공개도 했었어요. 경희대가. 그때 인문은 2과목, 뭐 자연 4과목 이런 식으로 좀 과목을 조금 과목 수를 다르게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A를 받았던 학생, 그러니까 올 A를 받은 A의 비율이 99.7%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웬만하면 다 A를 받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를 받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A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적 반영 범위는 당연히 우리 졸업 예정자만 해당되는 거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계획안에 나와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계획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풀리셨죠? 어떤 과목들이 반영되는지,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최종 모집 요강으로 가면 조금 더 깊어져요. 자, 요게 이제 작년 최종 모집 요강이거든요. 작년 최종 모집 요강의 지균입니다. 지균, 지원 자격. 보이시죠? 지원 자격. 요거는 변동됐다 했어요. 최저 기준. 선택 과목 부분에서 이제 바뀌었고 전형 방법은 안 바뀌었죠? 교과 70. 좀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죠? 잘 보이시나요? 자, 교과 70에 종합평가 30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요렇게 했을 때 요 전체를 총점을 가지고 선발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전형들은 다 이런 게 또 있어요. 동점자 처리 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동점자 처리 기준. 애초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충족한 사람은 입학 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안 하면 당연히 대상 제외되죠. 계산해야 되는 전형인데 생계부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추천 대상자 아니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는 거고. 대신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출결 성적 총점이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는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가 교과랑 비교과를 70%로 하고 여기에 교과 정성을 교과 종합평가를 30%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선발할 때는 이 전체에 총점으로 뽑는 거예요. 총점으로. 근데 이게 이제 동일해요. A 학생과 B 학생의 총점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총점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누굴 먼저 뽑을 거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교과랑 비교과 성적인 요 부분이 점수가 높은 친구가 먼저 붙는다. 총점이 똑같은 경우. 당연히 총점이 높으면 총점이 높은 학생이 뽑히는 거고요.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비교과 점수가 높은 학생이 먼저 뽑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것도 점수가 똑같아요. 총점이 똑같아가지고 비교과랑 교과랑 비교과를 봤는데 이 점수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뭘 보냐? 계열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먼저 보겠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요 교과랑 비교과가 여기로 안에 또 들어가 보면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80%로 반영되고 진로 선택 과목 A 3개가 그쵸? 이게 20%로 반영되고 요렇게 된 거잖아요. 요게 이제 교과 부분이었잖아요. 요게. 그쵸? 그 중에서도 공통과 일반이 높은 애를 먼저 뽑겠다 이거예요. 등급이 높은 애를 먼저 뽑겠다. 이거는 동점자 처리 기준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그냥 총점이 먼저예요. 총점이 먼저.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똑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우수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점수가 누가 우수하냐. 근데 뭐 다 A 3개다. 그럼 이제 또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보냐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의
교과 이수 단위 수가 높은 학생을 먼저 보겠다. 여기 보시면은 요 이수 등급하는 과목의 이수 단위, 그러니까 과목 수가 많거나 이수 단위가 어떤 학생은 수학을 뭐 4단위로 들었는데 이 학생은 5단위로 들었다 그러면 요 학생이 우수한 거예요. 이수 단위를 많이 들었는데 성적이 높으면 더 학습량이 많은데 우수한 거니까 그걸 보겠다.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대학에서 그냥 자동으로 우리 아이 서류 중에서 제일 높은 그걸로 계산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우선순위가 있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알아두는 거죠. 그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가 또 많은 학생. 이수 단위가 많은 학생. 이수 단위는 뭔지는 아시죠? 과목명 옆에 숫자로 이수 단위 들어있죠?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뭐 수업 몇 번이냐 요걸로 이제 생각하는 그 이수 단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량적인 걸로 다 한 다음에 여기서 다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평가로 오네요.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 평가 요소별 우수자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교과 종합평가는 아까 우리가 학업 역량 50%랑 진로 역량 50%였잖아요. 근데 이제 진로 역량을 먼저 보네요. 이렇게. 그쵸? 진로 역량.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실 게 이게 있어요. 7번째 보시면 여기까지도 점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계열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의 반영 영역 등급 합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 이거는 수능 점수로 하는 거잖아요. 등급 합이 2합 오면은 그냥 충족인데 2합 4인 학생이면 유리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또 수능 영역별 등급 우위자니까 인문은 국어를 더 잘 봤거나 사회를 잘 봤거나 과탐, 수학, 사회나 과탐 탐구 먼저,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한국사 요순. 자연이나 의학학은 수, 과탐,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작년 거니까 이렇게 과탐 이렇게 쓰여 있고 아마 탐구가 되겠죠. 예술도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한국, 수학. 근데 이건 이제 올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올해 또 나오는 걸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점자 처리 기준도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니까 당연히 추천 입력하는데 추천 입력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 뭐 서류, 제출 서류를 딴 거 뭐 할 게 없어요. 제출 서류는 딴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원서 접수할 때 우리 내 그 나이스 상에서 원서 접수할 때 내 서류 열람 동의 그거 누르시면 알아서 나이스에서 가져가요. 대학들이. 따로 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장은 학교에서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죠? 학교장 추천 방식은 학교장 추천 그 기간에 고교별 담당 교사가 본교 학교장 추천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자에 대한 추천, 비추천 여부를 인원 이내로 입력을 하는 거,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체크. 그래서 학생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우리는 내 그 서류 동의만 누르면 돼요. 원서 접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 반영하는 방법 이렇게 안내가 돼 있었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거 좀 더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 이거 작년 거죠, 여러분. 까만 테두리니까 작년 거예요. 102쪽부터 이제 보시면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똑같아요. 교과, 비교과 이렇게 반영되는 거. 그 다음에 과목별 반영, 계열별 반영 과목 안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적 반영 방법 여기 좀 더 자세하게 공통 과목이 80%, 진로 선택 과목 20% 된다. 그 다음에 지균 보시면 지균 1등급이 100점이고 2등급 96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등급간, 급간이 이제 4점 차이 나죠. 근데 여기 보면은 A, B, C는 아까 보시듯이 A랑 B 사이 20점 차이 난다. 근데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보면 그냥 다 A 3개는 무조건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이수한, 우리 아이의 반영 영역에서 이수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다 A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출결 봉사 궁금하잖아요. 출결 봉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시면은 출결은 여기 보시면 결석 일수가요. 3년간 총 결석이에요. 1년, 2년 기준 아니고 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역생들이니까 3학년 1학기까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미인정 결석만 해당되는 거예요. 미인정 결석만. 질병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때 3일부터 감점돼요. 미인정 결석 3일부터 감점입니다. 거의 없겠죠. 그냥 거의 만점이라 보시면 되고, 자, 봉사 시간도 3년의 총 봉사 시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모든 봉사 시간이다 했는데 3년 합쳐서 8시간 이상이면 만점이다.
3년 합쳐서 8시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요거 이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총점 점수로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 안내해주고 있고, 여기 이제 작년 모집 요강에 보면 그래서 성적 반영 방법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요건 그냥 올해 또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참고하시고, 우리는 뭐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나중에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넣어서 대학별 내신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평가 부분을 조금 볼게요. 정성평가 부분. 요거는 이 바탕 색깔 있는 요 자료 있죠? 요거는 작년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올려놨어요. 4월 자료에다 올려놨으니까 우리 실전반 회원님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수피님들은 또 그 경희대학교 입학처 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12쪽으로 가는 건데요. 보시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비교한 건데, 요거는 이제 종합전형 우리가 네오르네상스 전형 내일 볼 거예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내일 볼 거고, 요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균 전형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학생부 성적에 교과 종합평가가 들어가는데, 교과 종합평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만 반영한다는 거. 근데 종합 전형은 전체 보는 거니까 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교과 전형은 우리가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각각 50%로 보는 거였잖아요. 학업 성취, 태도, 탐구력,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까지만 보는 거고, 이 진로와 관련해서 얼마나 활동했는지 뭐 동아리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걸 안 보는 거니까 여기 공동체 역량이랑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요 부분만 평가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6단계로 평가하지만 또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하지만 이 경희대학교는 우수, 보통, 미흡, ABC로만 3단계로만 평가를 합니다. 3단계로만. 이제 요거 조금 이제 내려가가지고요. 3단계 평가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요거는 그 종합 안내 전형, 안내 가이드북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 교과 종합 평가 돋보기, 여기 가보시면 교과 종합 평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성적과 세특만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역량에서 집중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아까 이 교과 종합 부분을 A, B, C 세 단계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A, B, C 평가를 할 때 요 각각의 요 단계 A와 B 사이, 원래는 여기가 이제 5점 차이였는데 요걸 3점 차이로 줄였어요. 이렇게 3점 차이로. 그래서 교과 종합평가 영향력을 낮춰가지고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학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 입결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작년보다 이 종합평가의 급간 차이가 줄었다는 얘기는 뭐의 영향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오면서 내신의 영향이, 숫자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숫자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 입결에서 더 합격자가 촘촘하게 붙어졌는지 그거 이제 입결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에게 이 서류가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쪽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양쪽을 다.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하나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을 합격할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양쪽을 다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점을 50점, 50점, 100점으로 해서 3배해서 300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까 300점이었잖아요. 교과 정성평가가. 그쵸?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대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국영수사과, 적절한지, 우수하냐. 그 외의 교과목도 소홀한 과목 있나 없나 본다는 얘기예요. 정성평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반영되는 뭐 국수영사, 국수영과 점수만 딱 들어가면 다른 과목 버려도 되냐? 아니다. 다른 것도 충실해야 된다.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어디서 봐요? 세특에서 봅니다. 세특 관리는 무조건 경희대 간다.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충실하게 한다. 자, 진로 역량인데요.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본대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또 얼마나 되는지, 충실하게 좀 많이 이수했는지도 본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 안 됐다면 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추가적인 노력했나 본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위기에 따라서 이수했는지를 보겠다. 그리고 그 이수한 과목들의 성취 수준을 종합평가 보듯이 원점수
뭐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이런 걸로 다 같이 보겠다 요 얘기예요. 그 보시면 동일 이제 전공 관련된 교과내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어떠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등급 수준과 ABC 성취도 수준을 함께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자, 그러면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수 과목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여기 이제 안내되어 있어요. 과목 선택 가이드 해가지고 28, 29쪽입니다. 28, 29쪽. 여기 보면은 특히나 인문 사회과학 계열보다는 자연 계열 전공이 확실히 그 필수 과목에 대한 게 좀 더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해가지고 나와 있어.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해라. 핵심 과목은 필수 이수해라. 필수 이수 안 한 친구들은 이제 점수에서 아까 ABC에서 A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각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학과별로 이건 제가 살살 올려드릴게요. 이수하고 있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얘네가 필수니까 일단 필수 이수하고 얘네들까지 이수했나 보시고, 필수로 안 했다 우리는 좀 위험하게 감점될 수 있죠. 중대한 감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급적 이수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최대한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과목 선택 가이드 쭉 올려드릴게요. 특히나 자연계열 전공들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이제 평가한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입니다. 작년 입결이거든요. 근데 경희대는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주잖아요. 경쟁률, 충원 합격,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도 그 전해 대비로 이렇게 비교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를 이렇게 보기 좋게 표시해서 주죠. 여기에 지금 반영된 과목은 인문은 국영, 수사, 한국사, 자연은 국영수, 과학, 예술체육은 국어, 영어 과목을 등급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 이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국어국문학과 7명 뽑았는데 87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2.4대 1이었구나. 작년 대비 많이 늘었죠? 그 전해 대비 많이 는 거죠. 올해는 또 2024로 나오겠죠? 예비 번호는 16번까지 돌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셔야죠. 요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로 보시면 이렇게 80%대가 많이 이제 넘는 걸 볼 수 있죠. 80%대 70, 여기 러시아학과 50%고요. 쭉 갑니다. 일본어학과도 좀 낮죠. 쭉 가. 80%대, 80%대, 그 다음에 무역학과 조금 낮았고요. 회계세무 74%, 빅데이터 응용 62.5%, 그 다음에 조리앰프도 45.8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충족률, 아동가족, 주거환경 60%대로 내려가고, 한의학과 좀 높은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좀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화학과 65.2 쭉 갑니다. 이렇게 가서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족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합이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충족하는 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집 단위 충족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충족률. 자, 충족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의의 자연 39.8%죠. 치의의 53.3. 워낙 높아서. 약학과 48.7. 도예학과는 100% 다 맞췄어요. 다 맞췄다. 보셨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맞출 수 있다 없다 요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실제로 지원한 경쟁률이 12.4대 1인데 충족을 맞춰서 충족한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 보면 11.1로 낮아졌죠. 영어 영문 20.5대 1인데 충족한 학생들 17.3. 왜냐면 이걸 충족 못한 학생들은 그냥 다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충족률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과 등급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교과 등급 분포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제 까만 동그라미가 합격한 학생, 충원 합격까지 포함해서 합격한 학생은 다 동그라미 표시고, X는 불합격한 학생이에요. 불합격한 학생. 그렇죠? 여기 X. 내신이 아주 높지만 대부분 이게 교과 전형, 그래도 정성평가로 반영하지만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점수가 그래도 아주 막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종합전형처럼 많이 벌어져 있진 않아요. 요건 제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내일도 한번 보겠지만,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입결을 가보시면 이렇게 넓게 분포하죠. 합격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하잖아요. 그쵸? 근데 확실히 그 직윤 전형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분포하진 않아요. 많이 모여있다, 앞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많이 모여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건 어떤 거예요? 마지노선이 어디냐, 끄는 데가 어디냐, 이런 거 이제 보셔야죠. 끄는 데 어디냐, 끄는 데 어디냐. 첫 번째.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적어도 요 분포 안에 들어있는지 먼저 보시고요. 첫 번째 보실 때.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같은 내신 안에라도 여기 이 뒤에 빨간 색깔이 있죠. 배경 색깔처럼 빨간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얘도 얘지만. 근데 얘가 뭐 최저를 못 맞추는지 그냥 불합이 되는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이유를 말해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까만 동그라미 뒤에 은은하게 비치는 배경색으로 비치는, 자, 어디까지 확대가 되죠? 여기까지 되네요. X자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X, X, X 보이시죠? 요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확실히 교과 전형이지만 우리 그 종합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그 300점도 분명한 영향이 있구나.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비율 보시고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적어도 요 범주 안에 좀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입시 결과 읽기도 이미 강의를 올려놨어요. 입시 결과 읽는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셔야 되고 먼저 보고 오시는데, 경희대학교는 교과에 종합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 그냥 교과만 100% 반영하는 것과 종합으로 완전 정성평가하는 종합 전형 하고 비교했을 때 교과 전형의 범위보다는 합격자 구간이 넓게 나타나고요. 종합 전형보다는 좁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반 교과 전형, 교과 100% 전형은 이것보다 훨씬 합격자 분포가 좁아요.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경희대학교의 직윤 전형은 요 종합정성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맨 앞에 붙은 학생과 맨 뒤에 붙은 학생이 그래도 넓게 분포가 돼요. 요건 제가 입시결과 읽기에서 국민대학교 교과 전형과 비교해가지고, 왜냐면 국민대도 그 교과 전형을 3포도로 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좁게 형성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금 더 길게 형성되는 거는 확실히 요 종합 부분에 영향이 있다는 거. 요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나마 2등급 때 중후반까지 펼쳐져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언어 전공들. 웬만하면 지금 어디로 다 줄 서져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기가 2.0이에요. 여러분, 요 선이 2.0입니다. 여기가 1.0이에요. 웬만하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제가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등급에서 쫙 줄 세웠을 때 웬만하면 2등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웬만하면 2등급 안쪽으로, 웬만하면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웬만하면. 거의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조금 이제 밖으로 빠지는 게 뭐 환경도 조경 디자인, 뭐 도예 요런 전공들, 태권도 요런 전공들만 좀 뒤로 빠져 있지 웬만하면 2등급 때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메인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 마지노선의 내신이 한 1.8에서 2.0등급 요 정도로 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 범위로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 한 1.8 이내 요 정도로 보고요. 한 2.0 정도까지는 뭐 최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서류 준비 정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도전권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범위로 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올해 우리 아까 이제 보셨듯이 그 종합 정성평가의 급간간의 점수를 좀 좁혀놨기 때문에 이제 2024 입결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요 확실히 더 좁아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경희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 2025학년도 계획안이었습니다. 자, 이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요. 제가 설명도 많이 드리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교과전형이라더니 왜 학업역량, 진로역량을 얘기하는 거야? 막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나 3학년 분들은 전략도 제대로 세우실 수 있고 1학년, 2학년 분들은 단순히 숫자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참고하셔서 이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채워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또 제가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설명이 마무리되면 필기자료도 올려줄 테니까 학종 실전반 회원님들은 또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내용으로 한 번씩 정리해보면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